유나도 얘기했다 하더라고. 걔는 친해. 너랑도 친하고. 근데 너도 옷인데? 1학년 같은 거 같았어. 둘 다 옷이네. 근데 왜 흰색 분기는 계속 사라지냐? 이거나 좀 분기. 자, 오늘 하고 있는 내용들이 소화가 안 되면 소화하지 마가 아니에요. 오늘 내용은 소화가 안 되면 소화가 될 때까지 소화를 시키셔야 돼요. 기말고사 때 승부를 봐야 되잖아. 지금 애들 성적이 지금 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애매하잖아. 그렇다고 잘 본 애들도 애매하잖아. 이번 시험이 약간 그렇더라고. 이번 시험이 좀 그게 심하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100점이 나왔어. 그래도 애매해. 원점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니까. 또 이번 성적이 안 나왔어. 그것도 애매해. 왜? 원점 차이가 얼마나 나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말고사에 대해서 쌤이 연휴 동안에 계속 생각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 되게 절실한 애들이 많겠다. 진짜 절실한 애들이 많겠다. 그리고 그런 애들이 많다는 가정을 하면 좀 버려야겠다. 애들 절실한 애들만 끌고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 그래서 누굴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절실해지라. 기말고사 성적이 꼭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쌤도 계속 연휴 내내 니네 거 수업 준비 계속 생각하면서 뭐 할까? 뭘 설명해야 될까? 이걸 계속 고민하고 생각했던 이유가 절실한 애들이면은 요 정도는 해야겠다. 그러니까 무기를 하나를 더 쥐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늘 같은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발 기억해줘. 이번 기말고사가 니네 인생에서 정말 큰 시험 중에 하나가 될 테니까 이번 기말고사 때 몇 점이 나오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게 변화가 될 거야.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거야. 이번 기말고사를 잡쳐먹었어? 그럼 이미 니들 대가리에는 이제 지읒이 붙어 있는 거야. 증시. 증시 붙어 있는 거야. 증시. 근데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시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인생은 정시다. 뭐 어차피 정시다. 뭐 정시가 답이다. 정시 쓰고 진짜 이 말 꼭 해주고 싶어요. 그 증시가요. 지읒이요. 재수가 됩니다. 쳐서 똑같아요. 그 계속 생각하세요. 지읒 뭐예요? 하면 지금은 정시라고 그러죠. 내년에 뭐 돼요? 재수예요. 이거 안 돼요. 이 지읒을 붙이시면 안 돼요. 이마에다가. 근데 이미 슬슬 붙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기말고사까지는 최선을 다하세요. 기말고사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안 된다. 2학기 때 이야기합시다. 2학기 때 오케이 지읒 붙여 할게요. 안 붙였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다들 안 붙였으면 좋겠으니까 수리 논술이라도 쓰세요. 알겠죠? 자 이제 또 생각을 해봤죠. 니들이 과연 그래프에서 또 어떤 부분을 또 힘들어할까? 그럼 답은 또 하나예요. 이제 라스트는 하나밖에 안 남았어. 뭐냐? 그리는 거. 그래프를 그리는 걸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두 개에 맞춰서 그리는 방법은 방금 앞 타임에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 타임에서 이야기를 해볼 부분은 뭐냐면 그래프가 어떻게 성질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프가 어떤 성질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플러스 D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개형에는 의미를 안 주거든. 그쵸? 이게 플러스 D가 있다고 해서 그 그래프 개형이 바뀌지는 않아요. 어차피 Y축으로 평행이동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양을 바꾼다라고 얘기하면 대칭 이동을 한다든가 꼴을 바꿔버릴 때의 이야기인 거잖아. 그래서 A sin BX라고 만약에 잡았다라고 치면 이걸 그려봐 라고 하면 A가 양수일 때 어떻게 그려지고 A가 음수일 때 어떻게 그려지고 B가 양수일 때 어떻게 그려지고 B가 음수일 때 어떻게 그려지고 이 부분들을 되게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 왜냐? A가 만약에 플러스가 나왔어. 그럼 뭐 원래대로 하면 되는 건데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럼 뭐야? 전체 값한테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거니까 Y축 대칭을 시켰다는 얘기인 거거든. X축 대칭을 시켰다는 얘기인 거다. 그리고 좀 헷갈리는 거야. 자, 만약에 B 값이 양수가 붙었어. 그럼 원래대로 간다는 거니까 괜찮은 거거든.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 의미를 생각해보면 뭐에 대한 대칭이 만들어지는 거야? Y축 대칭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붙어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원점 대칭이 돼버린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치?
그치? 근데 이거를 맨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가 붙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는, 플러스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는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쌤이 뒤에다 지금 플러스 D를 없애버리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D라고 이야기하는 이 친구를 나중에 평행 이동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단은 잠깐 스킵해놓고 딱 요 상태에서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인 함수는 뭐냐? 라는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온다고. 무슨 함수야? 땡 함수. 기함수야. 원점 대칭이니까. 맞지? 코사인 함수는? 우함수. 탄젠트 함수는? 탄젠트는 기함수. 그치? 근데 방금 내가 뭐 한다 그랬어? 대칭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이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A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축대칭. B도 축대칭. 근데 이런 축대칭들이 솔프를 하면 좀 어렵거든? 모양에 대해 생각을 항상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얘네들을 축대칭이 누구랑 만약에 만나게 되면 우함수, 기함수랑 만약에 만나게 되면 그때는 난이도가 진짜 급하강해요. 그래서 뭘 설명을 할 거냐면 그래프를 그릴 때 우함수랑 기함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먼저 들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최단 속도로 그래프를 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한번 잡아보자. 자, 만약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쓸게요. 여기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자, 만약에 너희들한테 A 사인 BX를 잡으라고 그랬어. 근데 마이너스 BX를 잡으라고 그랬어. 자, 어떻게 될까? 무슨 축대칭 시킨 거야? Y 축대칭 시킨 거거든? 맞지? Y 축대칭 시킨 거거든? 근데 사인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 그랬어? 여기? 기함수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기함수는 Y 축대칭 시켰을 때 그게 포개져? 안 포개져? 안 포개져. 안 포개진다고. 그치? 그럼 부호에 영향을 받게 돼. 그래서 뭐가 돼? 마이너스 A 사인 BX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간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여기까지 했니? 그럼 만약에 내가 양쪽에다 다 마이너스를 붙였어. 마이너스 A 사인 마이너스 BX 이렇게 잡았어. 그럼 무슨 축대칭을 시킨 거야? 기함수라며. 기함수는 원점 대칭 시켰을 때 포개져 안 포개져? 포개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래 거 그대로 나와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야. 물론 위에 거를 보고 마이너스 bx니까 마이너스 튀어나왔을 때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볼 건 뭐다 여기서 이가 무슨 함수니까 기함수니까 원점 대칭을 시켰을 때만 원상태호가 바꾸어내는구나. 그러면 쌤 저희 눈치 깠어. 뭐 a 코사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x 이렇게 잡았다 쳐봐. 코사인은 무슨 함수? 우함수는 무슨 축대칭? 그럼 얘는 y축 대칭 시킨 거야? 아니면 그럼 뭐야? 포개져 안 포개져? 그럼 원래 거 그대로 나와줘도 돼. 이렇게 그려주면 돼. 만약에 마이너스 a 코사인 마이너스 bx를 했어. 무슨 식 대칭 시켜버린 거야? 원점 대칭 시켜버린 거야. 그럼 원점 대칭 이동을 시켜버렸으면 기함수는 우함수는 포개져 안 포개져? 안 포개져.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도를 살려주면서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a 코사인 bx 얘도 뭐 마찬가지로 어차피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앞에 있으면 이렇게 되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긴 하겠지. 그치? 탄젠트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죠. 탄젠트는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자, 탄젠트도 그럼 똑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bx는 a 탄젠트 bx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거고.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이렇게? 미안. 소리 잘못 얘기했어.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고. 맞지?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여기다 써야 되는데. 그렇지. 기함수끼리 붙여놨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뭐 똑같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뭐가 나오는 거야? a 탄젠트 bx.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야. 자, 이건 다른 학원가가 분명히 설명해 줄 거야.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요. 한 번 더 갑시다. 한 개만 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딱 이 부분 하나야.
쌤, 그러면 부호가 처 바뀌는 게 사인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다 마이너스 붙어버리면, 자, 사인이라고 하는 애는 양쪽에 다 마이너스 붙어버리면 원래 거 그대로 나오네요. 둘 중에 하나인데 마이너스가 붙어버렸을 때는, 자, 얘 봐봐. 마이너스 A, 얘는 B, 얘는 A, 마이너스 B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뒤집어 까지네요. 얘는 똑같네요. 얘는 다르네요. 자,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A랑 B의 부호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구분 지을 건 딱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A랑 B가 있어. A랑 B를 곱했어. 근데 얘가 만약에 양수야. A랑 B가 양수야. 곱했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출발하는 함수가 만들어질까? 어떻게 출발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원래 거랑 그대로 똑같다는 얘기인 거거든. 원래 함수가 어떻게 출발해? 원점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그려지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상태로 스타트한다.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야. 만약에 A랑 B를 곱했어. 근데 0보다 작아. 그럼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얘가 내려가는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얘는 올라가게 그려주면 되는 거고 얘는 내려가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A랑 B의 부호를 보고 결정시킬 수 있는 거야. 누구는? 사인. 됐나요? 탄젠트는 똑같죠? 탄젠트도 이렇게 들어가겠지. 코사인은 반대겠지. 코사인은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니까. 코사인은 얘기하지 말자. 어차피 얘는 봐봐. 의미가 없어요. 코사인 의미가 없어요. 사인하고 탄젠트 그래프 그리는 용도로만 얘기를 하는 건데 다시 A랑 B를 곱했을 때 양수야. 그럼 원점에서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한다고? 위로 올라가면서 출발하게 된다고. 근데 음수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내려가는 함수로 그려지. 그리고 요것만 포커스를 잡아놔도 그래프 그릴 때 꽤 빨리 그릴 수가 있다고. 만약에 내가 너희들한테 뭐 4 사인 마이너스 3x 그래프 그려라. 이렇게 돼버리면 뭐야? 자, 바로 이거부터 생각해. 4 사인 마이너스 3x 뭐랑 같아? 마이너스 4 사인 3x랑 같은 거야. 멈추지 마. 주기 몇이야? 주기 몇이야? 에? 3분의 2파이야. 3분의 2파이가 뭐야? 2파이의 크기만큼 있을 때 몇 번의 반복? 세 번의 반복이야. 맞지? 대신에 최대치의 값을 어떻게 잡아야 돼? 4로 잡아줘야 돼. 4랑 마이너스 4. 그럼 자, 바로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래프 그리는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으니까 음수가 되는 거야. 맞잖아. 그럼 음수가 되니까 어떻게 그려야 돼? 위로 가는 그래프로 4에서 마이너스 4를 찍어야 돼. 내려가는 그래프로 마이너스 4랑 4를 찍어야 돼. 내려가는 그래프로 몇 번 반복? 2파이까지 가는데 3번 반복.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지. 어때? 그래프 그리는 속도가 좀 올라가겠지? 이런 거 생각해주면. 자, 그러니까 니들이 평소에 그래프 그렸던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해봐. 니들이 평소에 그래프 그렸던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꽤나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그렸다고. 근데 그건 언제까지 하면 딱 되는 거냐면 3월달까지. 겨울방학 때까지. 겨울방학까지 딱 그렇게 그려주면 된다고. 왜? 개념에 맞춰서. 근데 처음 수업 시작할 때 내 첫 마디가 뭐였어? 도형이라고 하는 건 파면 팔수록 새로운 개념들이 튀어나오고 발전된 개념이 튀어나올 것이다. 함수는 파면 팔수록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해석을 한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도형이라고 하는 거는 파면 팔수록 새로운 개념들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계속 뭘 하는 게 중요하다? 디벨롭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발전시키는 게. 그럼 자, 원래 네 사인 함수 어떻게 그렸냐? 이러면 이렇게 그려가지고 개형 생각하고 그래프 생각하고 모양 생각하고 좀 까다롭게 들어가서 최대 최소 주기 다 잡고 들어갔다면 이제는 주기 3분의 4파이 뭐야? 4파이 범위에 있을 때 몇 번 그리면 돼? 3번. 3번. 맞잖아. 3분의 4파이면은. 그치? 4파이 주기만큼 있을 때, 아니 크기만큼 있을 때 3번 반복 그래프를 그릴 것이고, 근데 만약에 걔가 2파이까지라고 치면 몇 번? 2분의 3번 그려주면 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치? 그러면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만들어지겠지만 걔가 올라가는 선대로 그려지는지 내려가는 그래프로 그리는지는 요거 가지고 끝나겠구나. 이렇게 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봐. 자, 이제는 이렇게 보인다고. 이제 니네들 친구랑 좀 다르게 그려야 된다. 우리가 그래프를. 몇 주기? 몇 주기? 4분의 2파이 주기. 2파이 크기에 있을 때 몇 번? 4번 그리는 주기. 자, 근데 내가 파이까지만 그리라고 그랬어. 그럼 몇 번 그리는 주기? 2번 그리는 거. 맞지? 4분의 2파이였으니까 2분의 파이일 것이고, 그럼 파이만큼 있을 때는 몇 번 그린다? 2번 그린다. 최대값은 어떻게 꽂힌다? 2, 최소값은 어떻게 꽂힌다? 마이너스 2. 그러면서 올라가는 그래프다? 내려가는 그래프다? 올라가는 그래프다. 자, 그래서 얘를 2번 그려주면 된다. 한 번, 2번.
그러면서 여기가 어디서 끝난다? 하이에서 끝난다. 그러면서 여기가 몇이다? 2. 여기가 몇이다? 마이너스 2. 요 속도로 풀라고. 그래프를 풀 때는 요 속도로 가는 거라고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습니까? 필기 한번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정도면 오늘 진짜 원맨쇼 하고 있는 거 맞는 거 같아요. 네,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 할 게 더 있다는 게 진짜 그래프 지겹네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 있을 거야. 난 이 짓거리를 다음 타임에 똑같은 걸 한 번 더 해야 돼요. 지겹네요. 자, 지워도 될까요? 네. 쓸만하죠? 승민아, 내가 그래프를 쓸 거면 그래프를 대충 그리라 그래? 아니면 제대로 그리라 그래? 그렇지, 그래프를 쓸 거면 제대로 그리라 그러잖아, 쌤이. 그래프를 대충 개형만 보고 대충 그냥 위치 뭐 대소각이랑 살짝 보는 정도면은 대충 그리는 게 맞거든? 근데 그래프를 제대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뭘 하는 게 맞는 거야? 정말 똑바로 제대로 비율 맞춰서 그려주는 게 맞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발! 진짜 제발! 미친놈들 마냥 실선으로 그래프, 실선이 아니라 뭐지? 뭔 선이라고 그러지? 그거? 정선. 점선 아니라 그 뭐야? 아, 손 바들바들 떠는 애들.
이런 애들 있잖아. 미술할 때 이 새끼들 뭐지? 무슨 선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점선이 아니라 털선? 어? 지랄선? 너 영어학원 다니, 아니 미술학원 다녔어? 아 그럼 지랄선이라고 합시다. 뭐 전문가가 얘기해줬다니까. 이 지랄선대로 그리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내가 진짜 가끔 너희들 그래프 제대로 그린 거 봐야지 하고 가잖아? 그러면은 진짜로 그래프 그리는데 한 1분 걸려. 아니 봐. 해놓고선 이러고 있어. 심지어 제대로 그리지도 못했어. 더 짜증나. 요 정도로 디테일하게 그릴 걸 미술 학원 가시고 진짜 가서 배워보시고 지랄선 안 그리는 거. 내가 말하는 디테일, 그래프의 디테일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지수함수 디테일 뭐야? y절편, x절편, 점근선 대충 이 정도야. 응? x절편이 안 나오면 안 그리면 되지. y절편 몇이다? 로그함수 x절편, y절편, 점근선 이런 것들을 나는 디테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서 대략적인 증가감소의 비율 정도는 맞춰주는 거야. 2의 x제곱하고 3의 x제곱은 분명히 3의 x제곱이 더 빨리 커져가는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2의 x제곱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그려주는 거. 그런 걸 디테일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정도만 지켜줬을 때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가 나와. 그 정도만 지켜주더라도 y는 2x랑 y는 x는 둘 중에서 2x가 더 가파르게 그려져야 돼. 그러면서 원점에서 만나게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정도를 지키라는 뜻이야. 내가 말하는 그래프의 디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근데 니들이 그래프를 그냥 막 그리게 되면 어느 순간 정신 차리면 그 그래프는 못 써먹는 그래프가 되어버릴 거야. 그래서 요 정도를 지켜줘라 라는 뜻인 거야. 다시 증감 정도 그리고 x절편, y절편 그리고 점근선 정도만 지켜주면 된다. 요 정도. 그럼 나중에 진입판정 문제 같은 거 풀 때 은근히 보이거든. 진입판정 문제 같은 거 딱 봤는데 AP랑 BP 중에 누가 더 기냐 물어보면 보이거든. 그럼 BP가 더 길겠지. 찍어도 5대5잖아. 그치? 근데 그런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고 찍잖아? 9대1이야. 대충 찍어도 맞아. 근데 우리 그 대충 찍는 게 싫으니까 안 찍는 거 뿐이야. 그럼 다시 와서 미안해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프를 다시 이야기해보자. 그래프의 디테일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죠. 최대치에서 맞죠? 그리고 주기 일단 이 두 개가 떠오르죠. 그리고 방향성들 이런 것들 떠오르죠. 그래서 그 앞에서 얘기했잖아.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근데 디테일이라고 하면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그게 뭐냐? 특수점이에요. 자,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특수점들이죠. 그리고 2분의 파이까지가 맞죠? 0파이, 6분의 파이 뭐죠?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런 식이 되는 애들이 특수점들이란 말이야. 그럼 0 잠깐만 0, 6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어떤 관계일까? 다시 0, 6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있었다. 무슨 관계일까? 하면 몇이야? 6분의 0,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무슨 수야? 무슨 수야? 등차수열. 그치? 근데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몇씩 커지고 있어? 6분의 1씩 커지고 있어. 그치? 똑같은 간격이네. 그치? 몇 점으로? 3점으로 지금 등분 때리고 있네. 몇 등분? 3등분. 3등분.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보자면 사인 함수를 쌤이 반토막만 이렇게 그렸어. 그럼 여기에서 누구를 포커스로 맞추면 되냐면 0일 때 그리고 2분의 파이일 때 얘네들 3등분축 시키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같다 3분의 1씩. 그래서 3분의 1씩 3등분 때려버리면 그때 뭐가 만들어진다?
특수점들이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주면 된다고. 그럼 여기가 3분의 파이면 아이 새끼야 6분의 파이면 몇이야? 2분의 1이죠. 맞죠? 3분의 파이면 몇이야?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파이면 몇이야? 몇? 1이죠. 여기는 0이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나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주기를 바꿔버렸다고 쳐봐. 얘는 정상 주기 2파이짜리야. 얘 이야기인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이거 주기를 뒤집어 까버렸어. 2분의 파이에서 반토막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4분의 1 토막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12분의 1 파이라고 쳐. 응? 여기가 12분의 1 파이라고 치고 대충 그래프 이렇게 그렸다. 그럼 얘네 특수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달라지겠지? 여기서도 6분의 파이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근데 뭐는 안 달라지냐면 비율은 안 달라져. 그러니까 여기가 12분의 파이라고 그랬잖아 쌤이. 그럼 여기에 처음 특수점 나오는 애가 누구야? 얘한테 몇 분의 몇 때리는 거야? 3분의 1 때린 거야. 얘는 3분의 2 때린 거야. 그럼 여기서 처음 나오는 특수점이 누구라고? 여기다가 3분의 몇 1 때린 거라고. 36분의 파이를 주면 되는 거라고. 여기는 36분의 아니 18분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얘네 비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2분의 1, 2분의 루트 3, 1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근데 여기가 만약에 A였다고 쳐봐. 그럼 여기 몇 만들어지는 거야? 2분의 루트 3, A. 여기는 2분의 A.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디테일이라고 이게. 이런 부분들에서 디테일을 살리는 거야. 아 어차피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걔네 특수각이 갑자기 바뀌냐? 사인 함수 특수가 몇이야? 이러면 니들 그렇게 알아. 0,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코사인 달라져? 똑같잖아. 4개 똑같이 얘기할 거 아니야. 탄젠트 달라져? 탄젠트도 똑같이 4개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이 4개의 관계를 이야기해보자. 0, 그리고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는 몇 등분점들? 3등분점들. 그럼 그 3등분을 시켰을 때는 항상 특수점들이 만들어질 거고 걔네 비율은 어차피 얘한테 맞춰서 가면 된다. 끝. 됐어? 자, 말하는 거 있지? 누구야?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가 여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자, 4분의 파이. 자, 0,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는 어떠한 관계야? 중점이야. 2등분점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등분점이야. 몇이야? 24분의 파이야. 24분의 파이야. 맞지? 24분의 파이는 몇 만들어져? 그러니까 자 2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몇 만들어져 여기서? 2분의 루트 2 만들어질 거 아니야. 여기는 몇 만들어진 거야? 2분의 루트 2 A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딱 정리해주고 싶은데 여기 뭐냐면 네가 와 나 오늘 공부 왜 이렇게 많이 끌어먹어? 네가 아무리 뭐를 할지언정 주기를 뒤집어 까시고 주기를 쳐 바꾸시고 또 뭐를 바꿀지언정 대소관계 그러니까 최대최소 맥시멈 값과 미니멈 값을 아무리 지가 건드려봤자 솔직히 이거는 말 다 한 거 아닌가? 이거면은 그냥 그래프 다 이야기한 거 아닌가? 어차피 그 이름 평행이동이니까 네가 아무리 이거 가지고 연병을 떨어봤자 어차피 바꾸더라도 어차피 특수점은 그리고 그 비율은 3등분점과 2등분점에서 만들어준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쌤은 사인에서만 이야기를 한 거고 코사인이라고 가서 달라지겠어? 코사인은 똑같겠지? 코사인은 그냥 이게 똑같지? 자 그러니까 만약에 0, 12분의 파이 잡더라도 어차피 3등분점, 2등분점 여기도 3등분점, 2등분점 Y값은 어차피 비율이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비율이니까 여기서 A값이라고 하면 그냥 그거 비율만 맞춰서 만약에 내가 여기 4분의 5라고 적어버렸어 그럼 뭐 쓰면 돼 여기다가 그냥 A 자리에 4분의 5 집어 넣어서 8분의 5,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이렇게 잡아주면 끝
그럼 쌤, 요 정도 디테일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네,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특히 요즘 모의고사 트렌드가 이렇게 좀 바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바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프를 버려요. 요즘 애들이 많이. 그래서 그래프 못 버리게 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 좀 기억하고 있어주면 되게 좋은 게 요 정도까지 하면 그래프 교점 잡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요 정도는. 정확한 좌표들이 툭툭툭 튀어나와. 그래서 요런 부분까지 디테일. 그럼 한번 총 정리 한번 그래프 그리는 총 정리 한번 이야기해 볼게. 자, 그래프 그릴 때 첫 파트로 내가 얘기했던 게 뭐였어? 첫 파트로 얘기했던 거는 일단 두기 먼저 얘기했지. 그거는 뭐 뒤에 딱지가 앉았을 거야 이제. 8분의 7파이 뭐야? 크기가 7파이만큼 있었을 때 8번 반복합니다. 그럼 그거 내가 통해서 바꾸는 거 말 많이 했어. 뭐 8분의 7파이까지는 안 나오니까. 뭐 4분의 파이 이렇게 했어. 그럼 뭐야? 파이만큼의 크기일 땐 4번 반복합니다. 범위가 만약에 0부터 4파이야. 그럼 몇 번? 16번 반복합니다. 그럼 막 16번 그린 거 해놓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됩니다. 그렇게 쓰면 됩니다. 모양은 사인은 얘랑 얘랑 곱했을 때 양수면 올라가는 거, 음수면 내려가는 거. 탄젠트도 그럼 똑같이 갈 것이고 코사인은 그냥 그대로 의미 없고. 그리고 디테일 잡는 방법들은 어차피 3등분점, 2등분점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비율은 일치하게 들어갈 거라는 것까지. 요거까지 잘 생각해 놓으면 그래프 디테일하게 딱 그리는 방법 정도는 문제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 빠르게 해주시고 라스트 하나 남았으니까 여기 요것만 쌤 주면 되는데 혹시 이거 줘도 될까? 제요? 빨리 합시다. 아니 그래서 나는 제 지우면 쓸 데가 너무 없어. 그리고 막 그래프에서 삼각형 넓이 최대값 이런 거 나올 때 있잖아요. 뭐 AOB의 넓이 최대 구해라. 그런 것도 이런 걸로 하면 춤춰져요. 엄청 빨리 끝나요. 이것도 당연히 문제 풀면서 나중에 보여줄 거고요. 뭔 일로 패드를 안 갖고 왔대? 잘하는 짓이야. 지운다. 지운다. 뭐야? 안 돼요? 네. 지울게요. 여기만 지. 아 여기 위에다 EX 하나만 적어주면 안 돼. EX. 이거 위에다가 이거 EX. 예를 들면 이거 하나만 해줘. EX가 아니라요. EX요. 마지막입니다. 깔끔하게 하고 끝냅시다 이거. 이제 절대값 함수 이야기를 한 번만 할 건데 절대값 함수에서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게 뭐일 것 같아? 니들 생각에는? 절대값 함수에서의 포커스는 뭐에 잡아야 될까? 되게 간단해. 뭐냐? x축으로 얼만큼 올라오는지 x축 아래로 얼만큼 내려갔는지가 절대값을 그렸을 때 중요한 거잖아. 꺾어서 올려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맞지? 그치? 그러면 얘들아 이걸 내가 조금만 빠르게 끝낼 수 있게 알려줄게. 좀만 빠르게 끝내. 두 가지로 구분하면 돼.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으면 정확히 말하자면 절대값이 같으면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때는 절대값 그래프의 주기가 반토막으로 줄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맥시멈의 절대값하고 미니멈의 절대값이 서로 같게 돼버리면 그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거든. 같다 똑같이 이렇게 간다는 거거든. 근데 내가 얘한테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얘가 이렇게 그려주는 거거든. 그럼 원래 여기까지 가는데 하나의 주기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는 반토막의 주기로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야, 주기가. 그래서 여기서는 반주기가 나오면 돼. 어렵지 않지, 이거까지는. 근데 여기서의 포커스는 얘가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얘야. 맥시멈 값하고 미니멈 값의 절대값이 서로 다른 경우인 거지.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어떻게 그려주냐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란 말이지. 오케이? 그럼 내가 얘한테 절대값을 치우면 어떻게 그려주냐면 아래에 있는 게 위로 이렇게 올라와 주면 돼. 이게 똑같은 게 한 번 더 올라와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럴 때는 뭘 보면 되냐면 똑같은 게 언제 나왔는지를 보면은 주기가 완성이 돼.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같은 y값이 언제 나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조에서 똑같은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게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0이 나오는 건 여기 이후에 여기서도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만들어져. 근데 위치 관계로 보면 초록색의 앞대가리는 여기거든. 그럼 초록색의 앞대가리는 여기거든. 그러면 얘 거의 일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을 거야 원래는. 근데 내가 초록색 앞대가리 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는 거거든. 그럼 결국에는 주기가 변동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똑같아서. 그래서 얘는 반주기잖아. 얘는 뭐야? 그냥 주기랑 똑같아. 근데 이거는 내가 그냥 니네들이 이해하기 쉽게 솔직히 말해서 약간 좀 찍는 방법을 알려준 거고, 이건 오피셜로 던지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뭘 오피셜로 던지고 싶냐면 그래프를 그려보고 확인해보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지만, 그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쌤도 이렇게 그냥 계속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맨날 풀다가 어느 날에 내가 한번 문제를 풀었는데 당연히 맥시멈 값하고 미니멈 값 다르니까 되겠지 이렇게 하고 바로 들어갔는데 그 그래프는 안 되더라고. 근데 그때 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되게 이상했어요. 어떻게 생겼더라?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그치 이렇게 갔다 이런 이상한 그래프였는데 얘 같이 가려면은 막 이상한 짓을 다 했어. 그때 걔는 코사인한테 절대값 씌우는데 거기다가 뭐 대칭 이동에 평행 이동에다가 별짓거리 다 해놨어. 근데 그 정도 되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마음이 안 생기거든. 근데 보편적인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안 생기잖아.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맥시멈 값과 미니멈 값이 같을 때는 반주기로 들어가주면 되는데 서로 달라졌을 때는 그게 주기만큼 가주면 되는 거야. 똑같아. 그거 이유는 같은 구조가 언제 반복했는지를 보면 된다 그랬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나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나 똑같은 주기였을 테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됐어?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내가 설명해주고 싶은 개념의 마무리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내가 설명한 내용들을 백지 테스트를 볼 거야. 개념 버리지 말라고. 간담회 때 얘기했지. 이것저것 어떻게 해서든 니네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걸 갖고 올 텐데 그거 보고 그렇구나 하고 갖다 버린 새끼들 다 때려 죽여버릴 거라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스타트는 쪽지 시험을 먼저 보고 할 거야. 그래서 A4 갖다 놨어. A4 그냥 다 던질 거야. 집에서 한 번 더 적어봐.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봐. 그렇게 했을 때 2장 나오네. 선생님 저 2장이요. 3장 나오네. 저 3장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시험 보고 딱 봤는데 빠져있는 게 있어. 그러면 이거 다 가져먹을 생각하고 사람 지금 못 드시니까. 알겠지? 그래서 오늘 숙제 정리해줄게요.